마지막으로 속임수예요. 제한능력자가 법정 대리인 통하지 않고 법률행위를 했어도 이때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를 썼다면 어때요? 속임수, 사기, 기망, 사술은 다 같은 말입니다. 제한능력자 쪽에서 속임수, 사기, 기망, 사술을 썼다면 법정 대리인의 허락이나 동의가 없었다고 해도 어때요? 상대방한테 뭐 한 거죠? 불법행위잖아요. 불법행위 한 사람 보호하면 돼요, 안 돼요? 보호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속임수를 쓰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너 나한테 사기쳤잖아. 너 취소하지 마. 취소권 배제를 주장할 수 있어요. 즉, 취소권이 박탈되는 겁니다. 취소권 뺏기는 거죠. 또 다른 말로 취소권 소멸이란 말도 씁니다. 여기 속임수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적극적 속임수라는 게 있어요. 그럼 다른 하나는 뭘까요? 적극적의 반대는 소극적이죠. 그래서 소극적 속임수가 있습니다. 당신 어려 보이는데 혹시 미성년자 아니야? 라고 물었더니 에이, 내가 무슨 미성년자야. 나 직장인이요, 직장인. 원래는 뭔데?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거짓말한 거죠. 이건 적극적 속임수일까요? 소극적 속임수일까요? 소극적 속임수예요. 이 적극적 속임수랑 소극적 속임수를 나누는 기준은 준비 기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로 따지는 겁니다. 즉, 작정하고 미리 밑작업을 했는지로 따지는 겁니다. 이 미리라는 말은 처음부터 속일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있었던 거죠. 준비 기간이나 준비 과정이 있을 때 그때는 적극적 속임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미리 준비한 게 아니고 상대방의 말에 대해 임기응변으로 대답한 거잖아요. 물론 마음의 준비를 했을 수는 있는데 겉으로 드러난 준비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판례에 따르면 성년자를 자칭한 것만으로는 적극적 속임수라 보지 않고 소극적 속임수로 보기 때문에 여전히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냐고 물어봤을 때 그냥 웃음으로 무마한 거, 침묵한 거, 이런 건 준비 과정이 없었잖아요. 물론 마음의 준비를 했을 수는 있는데 이건 겉으로 드러나는 준비가 아니잖아요. 이거 전부 다 소극적 속임수고 그래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 입장에선 억울하죠. 적극적 속임수고 소극적 속임수고 어쨌거나 속임수는 속임수인데 준비 기간이 있어야만 속고 준비 기간이 없으면 안 속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소극적 속임수까지 취소를 못하게 해버리면 어때요? 아까 처음에 제한능력자 제도가 강력한 만큼 그에 맞게 상대방 보호도 강력하게 하기에는 제한능력자 보호가 잘 안 된다고 했죠. 애초에 제한능력자 제도 자체가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보다는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할 만한 사람이니 일방적으로 보호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 보호 제도가 강하다고 했어요? 약하다고 했어요? 약하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소극적 속임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침묵 관련해서 좀 주의할 게 있어요. 침묵이 뭐예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침묵이잖아요. 근데 이 침묵이 소극적 속임수가 되기 위해서는 고지 의무가 없어야 돼요. 즉, 알려줘야 될 의무가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고지 의무가 있는데도 말 안 하려고 작정하고 어금니 꽉 깨물고 가만히 있을 때는 이때는 적극적 속임수가 되는 겁니다. 적극적 속임수의 예시를 보자면 미리 밑작업하는 건데 예를 들어 주민등록증이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나 허락을 받았다는 동의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경우가 있고요. 딴 사람을 법정 대리인인 척 대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어쨌거나 작정하고 미리 밑작업한 거죠. 그래서 적극적 속임수가 됩니다. 이때 적극적 속임수를 쓰면 취소권 배제, 박탈, 소멸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능력자라고 속이는 거 말고 마치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이는 건 어때요? 제한능력자는 미한성이라서 미한성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미한성이라도 뭐가 있으면 동의가 있으면 취소할 수 없는 건데 동의 받은 척 속였대요. 나 미성년자인데 엄마 아빠가 허락했어요. 후견인 동의 받았어요. 나 피한정 후견인인데 나 피성년 후견인인데 후견인 동의 받았어요. 이럴 경우 실제로는 동의를 안 받았어도 취소권을 박탈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3명 중에 딱 한 사람 동의가 의미 없는 사람이 있었죠. 정신이 쭉 나가 있는 분이에요. 아까 이해하기 쉽게 피성년 후견인은 정신 상태가 어떻다고 했죠? 미취학 아동 정도로 이해하시면 공부할 때 이해하기 쉽다고 했죠. 2살배기 아기가 다닐 어린이집 등록하는데 부모가 허락했다고 해도 부모가 허락했든 허락하지 않았든 제대로 등록하고 올 거라는 기대는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 받고 한 거든 안 받고 한 거든 어차피 취소할 수 있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동의서를 위조하면 누구만? 미성년자랑 피한정 후견인만 취소권을 박탈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를 썼는데 본인이 능력자인 것처럼 속임수를 썼는지 동의와 관련해서 썼는지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17조 조문 볼게요. 1항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서 제한능력자의 괄호 제한능력자니까 미한성 다 들어갑니다.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뭘로 믿게 했대요? 능력자로 믿게 한 거죠. 능력자 밑줄. 능력자로 믿게 했으니까 이때는 정말로 능력자인 것처럼 취소를 못하게 합니다.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려고 취소권을 줬는데 굳이 제한능력자 아닌 척 하는데 취소권 줄 필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2항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이 바로 여기 피성년 후견인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래서 이때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이 속임수로서 법정 대리인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동의의 밑줄 능력자인 것처럼 사기를 쳤느냐 동의가 있는 것처럼 사기를 쳤느냐 이 단어 두 개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의가 있는 것처럼 적극적 속임수를 쓰면 누구만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 두 사람만 취소할 수 없고 피성년 후견인은 여전히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제 생각인데 이거 왠지 취소할 수 없다는 말이 능력자로 속였으니까 정말로 능력자인 것처럼 취소권을 뺏는 거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했으니까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제한 능력자가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 미리 동의를 받으면 미완성이었던 게 완성이 되니까 취소할 수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피성년 후견인은 어차피 동의가 의미가 없으니까 취소할 수 있었던 것 뿐이고요. 그럼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해서 정말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봤어도 피성년 후견인은 어차피 의미가 없으니까 이 규정에서 피성년 후견인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한능력자가 사기를 쳤을 땐 판단을 제대로 못할 만한 사람이라 취소권을 준 건데 우리가 배우는 취소 사유가 제한능력자만 있었던 게 아니죠. 우리가 처음에 제한능력자에게 취소권을 왜 줬어요? 제대로 판단을 못할 만한 사람이라 법률행위를 한 다음에라도 본인이 한 게 유리하면 냅두고 불리하면 취소할 수 있게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민법에서 취소 사유가 제한능력자만 있었던 게 아니죠. 취소 사유는 착사능이잖아요. 차고, 사기 강박, 제한능력. 근데 이 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는 방금 어떻게 됐어요? 속임수가 있어서 취소권 박탈당했죠. 근데 취소할 수 있는 다른 사유 중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어요. 지금 사기 누가 친 거예요? 제한능력자가 한 거죠. 그래서 이때는 취소해서 무효로 할 건지 아니면 추인해서 유효로 할 건지 이 선택권은 제한능력자가 아니라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에게 넘어갑니다. 이때 상대방은 사기당해서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이 자기한테 유리하면 그대로 냅두면 되겠죠. 이때는 너 나한테 사기쳤으니까 취소하지마. 취소권 배제, 박탈, 소멸을 주장할 수 있고요. 불리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사기당했다는 걸 입증해서 취소할 수 있어요. 제한능력자와의 거래에서 원래는 취소권 누구한테 있었는데 제한능력자한테 있었는데 이땐 사기이기 때문에 상대방 쪽에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 취소는 취소권을 행사하면 취소의 상대방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요. 일방적으로 원하는 걸 이루는 즉 형성하는 권리가 형성권인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강력한 형성권이기에 일정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어요. 착사는 기억하시고요. 반대로 나중에 정리해 드릴 거지만 취소와 달리 무효는 효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라 마땅히 주장할 수 있어요. 처음에 취소는 권리라고 말씀드렸죠. 지금도 형성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권리다 보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만 주장할 수 있어요. 취소권자는 의사표시를 한 당사자, 착사능도 주장할 수 있고 법정 대리인도 주장할 수 있고 승계인도 주장할 수 있어요. 이 승계라는 말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승계라는 말이 포함되는 단어가 경영승계, 가업승계, 왕위승계가 있고 우리가 배우는 민법에서는 포괄승계, 특정승계가 있어요. 단어 느낌이 어때요? 이어받는다는 느낌이죠. 나중에 권리 변동 다룰 때 다시 다루겠지만 특정이라는 말은 뭐 하나를 콕 집어서 특정해서 승계를 한다는 말이고요. 포괄 승계는 포괄적으로 폭넓게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뜻입니다. 아까 상속 설명하면서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얻은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물려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포괄 승계랑 특정 승계, 권리 변동 시간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이때의 승계인은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포괄 승계인도 해당이 되고 뭐 하나를 특정해서 승계하는 특정 승계인도 해당이 됩니다. 특정하면 아까 피특정 후견인 어땠어요? 특정한 것에 후견을 받는 사람이었잖아요. 특정 승계도 특정한 것만 승계하는 건데 예를 들어 여러분한테 건물이 세 채가 있어요. A 건물, B 건물, C 건물이 있는데 저한테 건물 하나를 주시는데 A 건물을 특정해서 승계해 주시는 게 특정 승계예요. 반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다 줄게. 이거는 포괄 승계입니다.